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는요. 이제 물리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 강의에서 뉴턴에 대한 학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그래프를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물리에서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분석할 줄 모른다. 그럼 물리 파트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의 대단원이 운동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에 대한 부분, 이제 계산 문제만 너무 신경 쓰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 계산 문제에서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넘겨줄 때 그래프를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선 분석하는 걸 우리가 먼저 정리를 끝내놓자. 뭐 교과서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프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 종류, 운동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그래프가 쏟아지다 보면 너희들이 힘이 작용했을 때,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럼 정지되어 있을 때, 등속 운동할 때, 등가속 운동할 때 각각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목표는 이해를 하고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자. 이해만 돼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면 제일 좋지. 그치? 근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이제 조건을 좀 달리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은 힘이 작용한 케이스. 두 번째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의 케이스. 우선은 아니 지금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이미 내신 특강에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죠. 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작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동 스타일이 바뀝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아이고 이거 반대로 써놨네. 반대다 얘들아. 여기가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고 여기가 힘이 작용했을 때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물체가 정지되어 있겠죠. 그쵸? 요거는 너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속력을 가진다고 이게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중력도 존재하지 않고요. 중력이 힘이니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안에 중력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서 진공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조건들과 변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해요. 이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험 문제상에서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돼요. 혹은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등속 운동이라고?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구나. 정지되어 있다고?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구나. 그럼 출제자가 최소한 힘이 뭔지에 대한, 그쵸? 힘의 방향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겠구나. 혹시 묻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답하면 되죠.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 운동이라든가 혹은 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힘이 작용해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는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니, 왜 정지되어 있겠어?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정지가 되어 있겠지.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뭐 따로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럼 그걸 기억해야 돼. 항상.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구나. 속력이 조금이라도 변했어. 그럼 무조건 힘이 작용한 거예요. 속력이 변하면. 이동거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속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이 가짜가 변할 가짜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면 여하튼 속도가 변하잖아? 그러면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이것도 변할 가짜고 이거 속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등가속도 운동이래요. 등가속도 운동. 같을 등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그 폭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속력이 변하면 힘이 작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가속이 있고 등가속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여하튼 속력이 변하니까 힘은 작용하는데 지금 등가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속력의 변화 폭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속력 변화 폭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왜? 힘의 크기가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상에서 이제 출제자가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문장은 그거예요. 등속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혹은 뭐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다. 자유낙하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다는 게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건을 처음 이제 내붙여주는 순간 너희들은 아 요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구나. 아 요거는 힘이 작용한 거구나 라고 기조에 깔아놓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정지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래프가 두 개씩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속력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동거리 그래프가 좀 계속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이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첫 번째 공략해야 되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렸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 혹은 등속 운동. 힘이 작용했으면 속력은 무조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상에서 그래프가 등장을 하잖아요. X축은 모두 다 타임이에요. 시간. Y축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S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라고 써져 있는 거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거리하고 속력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축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바뀌냐. 정지되어 있는 물체잖아요. 이동거리가 변하면 안 돼요. 일정하게 가셔야 돼요. 1초여도 요 자리, 2초여도 요 자리, 3초여도 요 자리. 그냥 변한 게 없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정지니까 이동거리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속력이 없는 거잖아. 바닥에 붙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m 있는 쪽에 있다라고 치면 계속 그 2m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2m 이미 간 상황에서 그 이후의 운동 스타일이 어떠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속력은 확실하게 0에다 바닥에다 그냥 다 붙여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속력 아예 제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운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등속 운동이잖아요. 속력이 일정하다며. 이게 속력이거든. 속력이 예를 들어서 2m/s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계속 2m/s로 가야 돼. 그렇지? 5m/s에서 시작했다. 그럼 계속 5m/s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바닥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정지로 가버린다고. 뭔 말인지 가니?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m/s고 여기가 1m/s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프 스타일이 두 개. 이게 A, 그 다음에 얘가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속력이 누가 더 빠른 거예요? A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등속 운동이에요. 왜냐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빠져 있잖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하고 B하고 이동거리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가 이동거리예요. 등속 운동은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비례해서 똑같은 폭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가 지날 때마다 1m씩 이동한다. 1초, 1초, 1초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똑같이 이렇게 증가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위로 갑자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지? 자, 요거는 이동거리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응?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A가 B보다 속력이 더 빨랐어요. 그쵸? 그럼 B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기 상에다가 우리가 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다 표기하는 게 좋아요? A로 들어가는 부분에 위쪽에다가 그어야 돼요? 아래쪽에다 그어야 돼요? 얘가 더 느리잖아요, B가. 아래쪽으로 그어줘야 돼요.
기울기는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기울기는. 응? 기울기.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의 기울기죠. 그렇죠? 기울기 값이 변하면 안 돼요.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서 시간하고 그 다음에 속력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전혀 없죠. 일직선으로 뻗어져 있는 게 등속.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사선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사선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네요. 사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은 속력이 변해야 돼요. 변하잖아요. 변할 가짜.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속력 그래프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속력이 증가해도 가속이고 속력이 감소해도 가속이에요. 속력이 변한 건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면 이동거리로 들어가는 부분은 얘가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요거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니네 나왔구나. 교과서 개정되면서 나왔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가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체크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일정한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니네 맘대로.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상에 나올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그냥 쌤이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에는 속력이 조금 천천히 증가하는 듯 싶더니 점점 얘네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한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거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리를 하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지금 X축하고 Y축은 보지 마세요. 생김새가 어때요?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냥 사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맹추같이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사선 위로 올라가면 뭐 등속 운동 혹은 사선 위로 올라가면 등가속 운동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Y축 확인하셔야죠. 그쵸? 어디에다가 집어넣기가 어려워요. 사선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등속 운동, 무조건적으로 등가속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내신에 맞춰서 얘기를 했을 때 자연학화 운동 1로 들어가요. 시험 문제상 이걸로 나올 거예요. 자연학화 운동으로. 사선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야, 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Y축에 이동거리라고 쓰여져 있으면 등속 운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만약에 Y축에 속력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게 자연학화 운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물체의 운동 스타일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힘이 작용한 거예요? 안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죠. 속력이 지금 변하잖아요. 자, 얘 힘이 작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그쵸? 얘도 힘 작용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 그래, 힘이 작용한 것까지 오케이. 어디로 작용했어?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로 작용했죠? 속력이 좀 증가한 거죠. 그쵸?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만약에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했으니까 더 힘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속력이 더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였겠지. 그치? 근데 지금 증가하는 기울기의 값이 변함이 없거든요.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제자가 뭘 또 물어볼 수 있냐면 그래, 힘이 작용한 것까지는 그래, 알았어. 접수. 자, 그럼 이 힘의 크기는 어때? 변해, 안 변해? 이걸 물어볼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힘의 크기는. 똑같은 힘의 크기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시험 문제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힘의 크기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중력 크기가 물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중력의 크기가 점점 세진다 혹은 점점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중력은.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중력 값이 점점 더 커졌다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야 돼, 곡선으로. 근데 그런 그래프가 아니잖아.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지구상에서 측정을 하는 한 계속 똑같은 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물어볼 게 까다로워. 속력이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 힘의 방향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예시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죠. 이렇게 반대로 위로 던져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던져 올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속력이 작아졌다가 맨 꼭대기에서 잠시긴 하겠지만 멈출 겁니다. 그쵸? 그럼 왜 멈춰요? 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했으니까. 왜 감소하죠? 나 분명히 힘을 처음에 줘가지고 던져 올렸는데 아래쪽에서 보이진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작용하는 케이스하고 작용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도 OX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 고치세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O예요. 아시겠죠? 이거 안 고치고 그냥 냅두면 또 이거 그치. 엉뚱한 거 써놓고 시험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는 부분 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라든가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놓고 수시로 보면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아,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비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구나.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상에서.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시간 기록에 대한 부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수고하셨어요.